그렇게 명작이라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 근데 무려 4시간 반짜리 영화입니다. 그 시간에 알바를 하면 급여가 3만원이 넘죠. 아웃백 스테이크 한 덩어리에 에이드리 주스를 바꾸고도 1,000원이 남는 돈입니다. 혹은 레드벨벳 앨범 2장을 사고 아저씨한테 슬기 브로마이드 한 장 달라고 전락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아이리시맨은 과연 그 정도로 구조적인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는 영화일까요? 다른 갱스터 영화들과 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그렇게 명작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이리시맨 해석 리뷰입니다. 주인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랭크 시러는 참전형사 출신 고기 트럭 운전수입니다. 당연히 트럭 노조의 일원이죠.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마피아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점점 뒷세계 해결사로 변해갑니다. 아이리시맨에서 마피아, 즉 폭력, 마초이즘, 그리고 욕망의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은 아시다시피 러셀 버팔리노, 즉 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지미 호파죠. 그가 트럭 노조의 수장이라는 걸 생각해보십시오. 지미 호파는 프랭크의 원래 직업인 운전수, 즉 평범한 삶과도 연결된 인물입니다. 반면 러스는 프랭크 트럭이 고장난 순간에 프랭크의 삶에 처음 나타나고 프랭크가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또다시 나타나 그를 마피아의 세계로 끼워내죠. 그래서 영화 내내 프랭크에겐 두 개의 삶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마피아 버팔리노 패밀리의 해결사이자 러스의 친구로서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트럭 노조의 지부장이자 호파의 친구로서의 삶입니다. 프랭크는 러스의 말도 듣고 호파의 말도 듣고 싶지만 이 둘은 결국 양립할 수 없는 존재죠. 이 기나긴 방황은 결국 프랭크가 러스의 명령으로 호파를 살해하고 완전한 마피아가 됨으로써 끝납니다. 따라서 아이리시맨은 결국 프랭크가 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러스를 선택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미 호파는 선이고 러스는 악인가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미 호파도 상당히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마피아와 결탁하는 등 썩 그렇게 착하게 만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죠. 러스 역시 프랭크의 목숨을 구해주고 막 나가는 호파를 변호하기도 하는 등 100%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둘을 구분지어줄 시선을 하나 더 등장시킵니다. 다름 아닌 프랭크의 딸 패기입니다. 패기는 호파를 좋아하지만 러스는 무서워합니다. 학교에서 발표할 때 지미 삼촌은 사람을 돕는다며 자랑스러워하지만 러스 앞에서는 잘 웃지도 않죠. 점점 마피아가 되어가는 프랭크를 가장 먼저 눈치채고 피하기 시작하는 것도 패기입니다. 지미 호파는 프랭크와 함께 있을 때 문을 살짝 열어놓고 패기는 자신의 방 문틈으로 프랭크를 엿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은 사실상 같은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즉 패기의 시선은 호파에게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합니다. 가족이죠. 이는 반대편의 마피아 패거리 역시 스스로를 패밀리라고 부르며 영화에서 러스는 프랭크를 아들로 지칭하는 점과 거울상을 그립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마침내 호파를 살해했을 때, 그리고 그의 문을 닫아버렸을 때 그는 그와의 관계를 끊은 것이고 동시에 딸과의 유대도 끊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보다 마피아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프랭크와 호파의 문을 닫는 장면과 패기가 창구 문을 닫는 장면은 둘 다 관계의 단절의 의미를 가집니다. 패기에게서 절연당한 뒤 프랭크는 그의 모든 폭력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변명하지만 무엇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냐는 질문엔 대답하지 못합니다. 호파를 죽이고 완전한 마피아가 된 순간부터 프랭크의 추락은 시작됩니다. 그에겐 변명이나 자기 연민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고 순식간에 나이를 먹죠. 감독 마틴 스콜세지의 잔인함이 느껴지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아이리시맨의 뼈라는 사실 전원적인 상승과 추락의 플롯입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한 주인공이 높이 올라갔다가 그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죠. 우리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돈, 마약왕,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생충, 소셜 네트워크 등 수많은 영화에서 이 플롯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반부에 묘사되는 물질적, 사회적인 상승의 쾌감, 그리고 상승에서 추락하는 후반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이리시맨에는 이 상승의 쾌감이 거의 전무합니다. 극중 프랭크 시러는 그를 위한 행사에 필라델피아 시장을 비롯한 거물들이 모일 정도로 입지가 탄탄한 인물입니다. 분명 돈도 사회적인 영향력도 어마어마했겠죠. 하지만 스콜세지는 프랭크의 빛나는 성공을 거의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가 얻어낸 성공을 마음껏 향유하는 장면, 이를테면 이런 장면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영화는 프랭크의 추락에 집요하게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그가 택한 폭력과 욕망의 세계는 너무나도 쉽게 휘발되어 사라지고 그가 끊어버린 가족의 세계는 냉정하게 그를 외면합니다. 누구도 그를 이해하고 위로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은 이제 호파가 누군지도 모르는걸요. 호파의 가족들은 사라진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만 프랭크의 딸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조차 거부합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고 스스로의 관까지 혼자 마련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쓸쓸히 죽음을 준비하는 프랭크는 침실문을 조금 열어달라고 부탁하죠. 바로 지미 호파와 패기가 하던 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애정과 유대를 갈구하는 그 마지막 문틈 너머엔 이미 아무도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리시맨은 폭력과 욕망으로 쌓아올린 삶의 허망함에 관한 영화입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문틈 너머엔 누가 있을 것인가, 아니 누가 있기는 할 것인가를 묻는 영화이기도 하죠. 영화의 마지막에 프랭크는 지미 호파를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아무도 없는 문틈을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이 한마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